파월의 한마디에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 연준 의장을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나타난 이슈들 문영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상을 빗나간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요. 또 완전히 달라진 중국의 태도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 건데요. 우선 이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과 또 이에 따른 피봇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당장 이번 달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증시는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역시도 오늘 증시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중국은 어제 정저우시에 이어서 오늘 광저우시와 충칭 그리고 허베이성 일부 도시까지 방역 조치 해제에 나섰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던 중국이 불과 며칠 사이에 기존 태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는 건데요. 이에 우리 증시를 포함해 아시아 증시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환자들 이제 자택 치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도 이제 양해 이전에 아마도 좀 더 엔데믹으로 전환할 가능성 좀 더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덕분에 환율도 크게 떨어졌던 것 같죠. 이 1,200원대 환율 본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3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1,200원대에서 마감을 한 건 지난 8월 5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1,200원대로 내려온 건데 앞서 설명한 이 미국의 금리 속도 조절 전망이 달러와의 강세를 빠르게 누그러뜨렸고요. 또 이에 더해서 중국 봉쇄 해제로 중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이 중국 통화의 상대적인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중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원화에 대한 저가매수 수요가 갑자기 증가해서 이 환율에 대한 추가 하락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업계가 전망한 원달러 환율 이 전망치는 1,300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환율은 이제 무역 적자 부분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에서 요즘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기업들의 자금 경색 문제거든요. 막혔던 채권 시장에 약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채권 시장이 우선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달간 그야말로 한파를 겪었던 이 회사채 위주의 어떤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이 SK 회사채 발행 수요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몰리는 등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는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배성재 기자가 먼저 보도한 내용 보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SK의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 몰린 돈은 8,600억 원. 당초 모집액이었던 2,300억 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 몰렸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진행된 하이투자증권의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도 모집액의 3배가 넘는 자금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도 최근 시장 수요가 국채에서 우량채 수요로 옮겨오는 등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신규 발행은 줄어든 반면 상환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와 AA- 등급 회사채 3년물 금리 차이를 일컫는 신용 스프레드는 1.76%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1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77%포인트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단기물 금리는 더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단기자금 시장 지표인 CP금리는 지난 29일까지 47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CP 발행 잔액은 1년 새 30조 원가량 급증한 114조 원을 넘겼습니다. 부족한 신용도 탓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일부 채권 시장에서는 이른바 리스크온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상황은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본 대로 이 A급 이하 비우량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는 채권 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 자금 시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기까지는 당분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중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있기도 하거든요. 당분간은 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월이 되자마자 이렇게 시장에 훈풍이 부는데 지금 뜻밖의 산타랠리 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증권업계가 고수했던 태도는 산타랠리는 어렵다. 좀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이 파월의 발언이 예상과 달리 좀 온화하게 나오자 산타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중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순부터 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이 변수인데요. 우선 미국 현지 시간 13일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또 지난달에 이어서 확실한 하락세를 보여준다면 국내외 증시 상승에 확실한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는 14일 열리는 FOMC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고 웨스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파월이 시사한 대로 빅스텝이 이뤄지고 또 내년부터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기존하고 확실히 좀 다른 전망이긴 한데 글쎄 파월이 완전히 방향성을 선회한 건 아니거든요. 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는 평가들 과거에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근거가 있지만 가장 먼저 좀 근거 중에 하나로 꼽는 거는 한미 기준금리 차가 그래도 계속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번 달 이제 말이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한미 기준금리 차는 최소 1.25%가 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5%포인트까지 역전된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번 달에는 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금리 차는 내년 1월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높은 한미 금리 차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달 동안 매수세를 유지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지 당장 오늘도 이제 수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말이죠. 오늘 또 보니까 무역협회 전망에서는 이제 내년에는 반도체와 석유 제품, 철강 이런 쪽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 앞으로 증시에 더 추가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2월에 조심해야 될 리스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리스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저희가 좀 증권사가 제시한 이 코스피 밴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단 평균이 2,530선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수준과 비교한다면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은 2%에 불과합니다. 우선 이 투자 심리와 펀더멘털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국내외 경기와 기업 실적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이 코스피 지수는 수급 활성화에 따라 10월과 11월 각각 6.4%, 또 7.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 기초 체력은 받쳐주지 않는데 시장에는 기대감만 가득한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최근 2달간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있더라도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우리 증시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단 한 번도 3개월 연속 상승 랠리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설상 랠리가 이어진다고 해도 연초 장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리스크가 더 있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금투세 아직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 주식 보유자를 대주주 이렇게 분류했고요. 이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실 시행이 예정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세금을 때립니다. 이 금액을 좀 봤더니 네.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의 경우 과세율은 22%에 달하고요.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율은 27.5%로 높아집니다. 이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손 개미들의 이탈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통과될 경우를 좀 가정을 하면 소위 큰손들의 이 절세를 위한 주식 매도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시장 충격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본 기자가 오늘 상당한 기대감을 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걱정거리들만 잔뜩 안겨주고 끝내는군요.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